일주와 월주로 이 사람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주를 보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봐보시면 가장 큰 문제 퀘스천, 질문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누군가 내 사주를 봐달라고 앞에 탁 앉아 있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궁금한 게 있긴 있어요.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그냥 자기 사주가 어떤지를 원해요. 어떤지, 내 사주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왜 막막하냐면 자기 사주는 자기가 잘 알 텐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니까 막막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주면 그 질문을 보고 탁탁 답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주를 봐달라는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사주가 어떤가 그걸 말해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당신 사주가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음양도 배웠고 오행도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간지도 배웠고, 그리고 실관 노하우를 앞에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실관 노하우. 그죠? 제일 처음에 한 게 실관 노하우 제일 처음이니까 사주원국과 대운의 음양을 보고, 그죠? 사주는 음이거나 양이고 대운은 또 음이거나 양이라서, 그 다음에 당신은 여자 아니면 남자일 거기 때문에 어떨 것이라는 게 머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대운을 봐서 이 사람이 목기 시기에 지금 만약에 있다면 어떻고, 화기 시기에 있다면 어떻고, 그 다음에 목기를 자기 사주에 대비해서 목기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는 나의 마음엔, 나의 생각에는 이미 그게 떠올라 있죠. 떠올라 있고, 또 뭐 금기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또 뭐 수기의 분,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인간의 대운으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인간의 대운을 통해서 또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점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없는 것을 보거나, 없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다 있으면 이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면 많은 것도 없다면 적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사주를 다 본 건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그럼에도 또 액션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액션인지를 봐서 이 사람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그걸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주에 대한 총평을 해줘야 돼요. 그걸 원한다고요. 이 사주에 대한 총평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총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쉽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주만 보고 말할 것인지, 사주, 나이가 있으니까 인간의 대운이나 안 그러면 좌표론에 따라서 년만 보고 말할 건지, 아니면 월만 보고 말할 건지, 아니면 연세 많으시면 시까지 보고 말할 건지, 그죠? 그리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말해야 할지, 그런 걸 그냥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를 배웠으니까, 그럼 일주를 중심으로 말한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일주는 어땠습니까? 그 일주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사주적인 내용은, 명리학적인 내용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지, 겨우 제가 이 책에 세놓은 게, 희신 판단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성이 어떻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합축 경파가 어떻게 되고, 12운성이나 타육진 12운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사주를 구술업, 그죠?
말로 설명하는 법이에요. 말로 설명. 그러니까 보통 식신이나 상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관이 아주 강하거나 능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은 사주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로 뭔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할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이걸 들을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관이 없는 분들도 사주를 봐주세요. 관이 없는 분들이 사주를 보는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과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최소한 식상 정도는 능하게 쓸 수 있어야지 사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주를 총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총평을 내 머리 안에는 아주 많은 게 들어있고,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해서 많은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할 말도 정말 많지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보통 사주에 고려할 인자가 200가지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딱 사주 팔자 하나 딱 띄워보면 200가지의 고려 인자가 확 뜹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200가지 정도는 아니지만 몇십 가지가 그냥 떠올라요. 떠오르면 과연 이 사주를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를 안다 모른다? 대부분 말을 못해요. 대부분은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활용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얘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지금 편에서 뭡니까? 일주와 월주로 이 사람을 파악하라. 실제 이 일주를 중심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주는 뭐다? 그 사람 자체. 월지는 뭐다? 보통 월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다? 격이죠. 격국이죠. 격국.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환경,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월지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주하고 월지만 보고 말하라 하면 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원사동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주책이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게 무슨 사주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더라? 이 책 가지고 도사된 사람도 있죠. 줄 세우는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 자기 이 책 좀 활용해서 뭐 해도 되냐고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뭐 전화사주, 인터넷 사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책 좀 활용해도 되느냐, 내용을 써도 되느냐. 물론 말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은 뭐 이메일로 답을 해주든, 아니면은 대부분 이메일로 답해 주겠네요. 이메일로 보내주든, 아니면 문자로 답을 해주든, 뭐 이거 보고 읽어주든, 그죠? 또 뭐 극장 앞에서 작은 천막 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펼쳐놓고 그냥 읽는데요. 뭐라 하겠습니까, 읽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여러분의 이 입을 틔워주기 위해서 그 텍스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갑자라면, 그러니까 일주. 이미 여러분이 이 책 내용 중에서 뭘 알고 있냐면, 이 책, 그러니까, 일간에 대한 내용, 이 책에 일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사주 강의에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적어놨어요, 일간. 그래서 일간을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에 의거한 각 61주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갑자일주. 제가, 이 책에서 사주 강의에서는 그 느리다, 수동적이다, 먹을 때만 빠르다,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보면 천성이 활달하고, 생기가 넘치며, 도덕적인 룰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남자, 갑자 같은 경우는 사회성, 학문과 직업적인 성취도가 높고, 주변 사람들의 덕도 본다. 별거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이 사주 감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앉은 사람한테 사주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주 큰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 그죠? 남자의 이성운. 연애운 좋다. 하지만 어떻다. 그런 식으로. 또 여성, 사회성.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사실 원샷 원킬에서 가장 메인은 뭐냐면 이 책을 쓴 이유가 주로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무슨 가르치거나 이끌거나 영업하거나 그 사람들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설득 및 협상 사교의 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도 길지는 않지만 이 텍스트 부분이 어떻다? 이 부분을 읽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통하고 막 일종의 영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메인으로 잡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메인을 잡고 말을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더라.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개념이 원샷 원킬이고 이 원샷 원킬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사주 감명할 때 쓰면 어떻다? 아주 편하게 이제 입이 튀는 거죠. 요걸 봄으로 인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뭐 옛날 전에도 무슨 책 봤느냐 이런 것도 물으셨는데 무슨 책 본 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제가 본 책들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죠. 한자. 그죠? 한글로 설명이 없어요. 한글로 설명이. 현대적인 한국말로 설명된 책이 현대적인 한국말로 설명된 책이 없어요. 그죠? 제 책 이전에, 물론 제가 다른 책을 다 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말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지금, 사주 책들을 보면, 요즘 책들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예전 책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되게 이게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도 이게 올드한 말이죠, 올드. 되게 올드합니다. 좀 엄청나게 어디 6.25 때 쓰던 표현이나 일제시대 때 쓰던 표현 같은 거 아주 올드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번역한 것 같은. 이건 뭐다? 일본 책 번역한 거예요. 일본 책. 왜냐하면 일본 책들은 현대적인 말로 되어 있는 책이 좀 있으니까 일본 책을 번역한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제 책은 그렇지 않은 게 저는 실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때가 제가 한 고1쯤에 사주명리학을 보기 시작했죠. 고1 말쯤에 보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그 이전에 제가 소설책을 한 6,000권 읽었었어요. 6,000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고 없어서 이제 그때 부산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 소설 다 읽고 이랬어요. 물론 거기는 이 책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같은 책도 여러 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혀 보기 힘든 그런 책도 있었고 그런 책 빼면 대부분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소설책을 이 정도 읽고 나서 물론 이 소설들 중에서도 여기 이제 올드한 있었고 번역된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좀 더 현대어죠. 그때 제 때 제일 뜨던 중고등학교 때 제일 떴던 게 이문열인데 지금은 제가 이문열을 사람으로 안 보지만 사람으로 안 보는 이유는 머리가 썩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고 작가로 안 본다는 게 더 이상 그 사람의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게 제가 누구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은 엄청난 작가였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김홍신 씨가 쓴 책 그때 당시 또 뜨던 책이 김홍신 뜨던 책이니까 그런 책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소설을 제가 다 읽었었어요. 물론 사서도 엄청나게 읽었죠. 제가 거의 남들 용돈 10만원 받을 때 제가 30만원씩 책을 사서 읽었으니까. 그래서 사서도 읽고 도서관에 있는 책도 읽고 막 읽었었어요. 엄청나게 읽었죠. 하루에 몇 권씩 읽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만 읽는다는 사람 나오면 가짠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은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보다는 뭐냐면 제가 책을 한 18,000권 정도 딱 넘어가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제 책 안 읽어도 되겠다. 그런 정도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필요한 책만 한 달에 한 10권 내외로 읽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책을 읽고 특히나 소설이나 이런 걸 딱 보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물론 잘 썼다는 건 아닙니다.
풀어 쓸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 맞게 풀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걸 담은 게 원샷 원킬이에요. 그걸 담은 게 원샷 원킬.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와 월주로 파악하고 싶으면, 물론 원샷 원킬을 안 봐도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일단 일간에 대한 파악을 해놓고 일주에 대한 걸 확실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움직인다는 건 뭐다? 그게 월지잖아요. 월지. 이 월지의 방향성을 일주와 연결해서 이야기해주면 이걸 그냥 한 5분, 10분 채우죠. 상담 시간 50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간명지 쓰시는 분들은 내용 그대로 뺏겨 적어도 상관없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일주와 월지로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못한다? 말로 못한다. 말로. 그러면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여러분이 익히시면 돼요. 굳이 원샷 원킬을 안 보더라도. 그래서 일주와 월지로 사람을 파악하면 몇 프로 파악한다고 했습니까? 일주, 월지, 이게 97% 파악, 97%. 사람이 여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왜 다 움직이냐면, 일주 가지고 월지가 주로 첫 번째 직업, 첫 번째 학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성향,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앞으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된 사람 사주를 보면 일주와 월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0%일 수도 있을 거예요. 50%가 아니라 한 60%일 수도 있을 거예요. 60% 정도 미만으로 갈 수도 있겠죠. 70된 사람을 본다면. 하지만 한 10대 이상부터 한 50대, 60대 정도까지는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다 나와요. 대부분 나옵니다. 정말 안 나온 사람이 있죠. 안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안 나오겠습니까? 10대 때 삶과 20대 삶과 30대 삶, 40대 삶, 50대 삶, 60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안 맞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디서 짚어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다 짚어내요. 지금까지 본 여성분이 사주 보신 데서. 그죠? 제가 보통 이런 걸 띠사주라고 부르는데, 띠사주라는 게 있어요. 띠사주라는 게. 띠사주가 뭐냐면, 이게 같은 오행이에요. 주가 같은 오행. 그 다음에 대운이 이게 보통 이렇게 만약에 가 인이다. 을 묘다. 갑이 을묘. 사사. 보통 이렇게 흐른다 치면 실제 이게 같은 오행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 오행과 얘는 뭡니까? 동주 같은 오행이죠. 동주 같은 오행. 얘는 다른 오행이기도 하지만 실제 병하고 화하고 토인데 여기 와서 또 같은 오행. 그죠? 여기도 뭐다? 또 같은 오행. 다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 화토동법으로 치면은 뭐냐면 얘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다? 하나하나 일주가 동주하죠. 동주합니다. 그럼 이게 10년 또 1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대충 치면 20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이 10년을 다르게 살고 20년을 전혀 다르게 살고 20년을 전혀 다르게 살고 20년을 전혀 다르게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집니다. 이게 띠사주라는 말을 제가 붙인 말이에요.
이게 사주 그 어떤 이론서나 이런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띠처럼 생겼잖아요. 하나의 띠처럼. 그죠? 이런 사주들 빼고는 이 일주와 월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요 부분을 또 하나 파악하면 대부분의 사주의 큰 틀은 다 파악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요까지만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까지 파악하는 게 뭐다? 이까지 파악하는 게 그 사주 자체에 대한 파악이에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파악입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 보면 좌표론으로 대운, 세운을 볼. 이제 뒤에는 운이죠, 운. 그죠? 운입니다, 운.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사주 다 보고, 그 다음에 운을 보면 어떡하? 그 사주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사실 요 일주와 월지까지 딱 들어가면 사주 하나에 대한 파악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와 월지 이걸 왜 중요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실전 노하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